오늘 비만 주사랑 비만,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질 거고, 저도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너무 따지지 않고 제가 아는 바에서 제 지인한테 이야기하듯이 해보는 시간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게스트 저희 만년 실장님 우리 모셨는데 질문 시작 바로 하시죠. 일단 먼저 비만 주사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비만 주사는 기본적으로 비만한 환자들이 맞는 주사죠. 근데 비만한 환자들이 어떻게 비만해지냐? 지방이 과다하게 생겨서 비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줄이거나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주사를 다 비만 주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게 부위에 따라 바디에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얼굴에 하는 컨투어링, 윤곽 주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어디든 지방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주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 비만 주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윤곽 주사로는 어느 의원, 어느 원장님 뭐 주사 이런 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비만 주사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지방 흡입 이야기를 할게요. 지방 흡입은 직접적으로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층이 있고 피하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그 밑에 내장지방 부위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방 흡입을 통해서는 사실 여기 피하지방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주사를 통해서도 사실 피하지방층에 주사를 하게 돼요. 거기에 어떤 성분의 약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각각 의원에서 뭐 알파벳으로 붙은 이름 너무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오리지널 뭐 MPL 주사에서 시작해서 삼투압 현상을 이용하는 HPL 주사, 뭐 레드 주사, 뭐 비타민 주사 여러 가지 많을 거고, 심지어는 어떤 의사 이름을 딴 주사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각각의 성분들에서 유별나게 차이 나는 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성분 자체는 사실 허가받은 성분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도 허가받지 못한 주사 성분을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성분은 거의 웬만한 이 분야의 의사분들은 그 성분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배합하느냐. 그래서 맞고 나서 퉁퉁 붓는 걸 얼마나 줄이느냐, 아니면 퉁퉁 붓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 해당 성분을 세게 넣을 거냐. 그렇게 차이를 낼 수 있겠죠.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주사들은 성분은 거의 다 비슷한데 예. 배합비가 조금 다르고 그런 게 이번에 노하우가. 네, 맞습니다. 이 몇몇 가지 유명한 주사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특별한 성분을 제약회사가 아닌 이상 수많은 임상시험을 몇백억 이상 지불하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허가된 성분 중에 몇 가지를 넣는데, 자, 주로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지방을 뭔가 나가기 쉬운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지방을 유화시키는 성분, 그 다음에 그 주사가 들어갔을 때 아무리 주사를 여러 번 넣는다 해도 곳곳에 퍼져야 되겠죠. 그럼 그걸 확산할 수 있는 성분, 그리고 거기에 피가 결국에는 돌고 확장이 돼야 되니까 혈류순환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넣는다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성분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염증이란 거는 혈관이 붓고 빨개지고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관 확장제나 혈류순환 촉진제가 확산할 수 있는 성분이랑 만나면 거기에 혈류를 많이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세포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면 지방세포 자체도 뭔가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주사를 맞고 나서 퉁퉁 붓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걸 퉁퉁 부었을 때 나는 이거 빼려고 왔는데 퉁퉁 부었어, 이러면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염증을 줄이는 성분을 주사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스테로이드제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분과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들어간 주사들이 보통 인기가 많죠.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들어감으로써 염증 반응을 줄이게 되니까 최종적인 효과는 적더라도 중간에 부은 시간이 없으니까 효과가 크다고 느끼게 되겠죠. 주사할 때에는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환자분들이 사실 딱히 주의하실 거는 크게 없어요. 환자분들은 와서 상담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은 이걸 줄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으셨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비만 주사, 윤곽 주사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초음파 리프팅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긴 하는데 먼저 답을 내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도 이해합니다. 요즘 같은 공장식이 활성화된 시대에 내가 어떤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가지고 많은 예상 지출을 좀 과다하게 쓰고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장식에서 상담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술을 정해놓고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실 때
사실 지방층도 별로 없는데 윤곽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 그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하지만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지방층에 정확히 주사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부작용, 특히 강력한 염증 반응이나 피부 폐임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윤곽 주사가 맞으면 지방이 두껍고 이중턱이 크고 그럴 때는 녹일 피하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윤곽 주사가 꼭 맞겠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윤곽 주사를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의원을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내가 윤곽 주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시술이 더 필요한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곽 주사를 맞게 될 경우에는 네.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윤곽 주사에 맞는 치료계 만약에 윤곽 주사가 필요하신 분이다 하면은 물론 지방층 두께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이 별로 없다면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간격을 어느 정도만 주시면 돼요. 간격을 2주, 3주 보면서 염증 반응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또 다른 주사를 넣으시면 돼요. 억지로 3회 끊자, 5회 끊자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한번 맞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나는 실제로 윤곽 주사가 효과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 때는 한 번만 맞고 안 맞으면 되죠. 근데 내가 효과가 너무 좋아. 그리고 2번, 3번 맞을 만한 공간이 더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2번, 3번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윤곽 주사만으로 10번, 20번 한다 해서 턱이 완전히 올라붙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또 다른 시술이 필요하니까 실장이나 의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윤곽 주사를 맞으면 딱 좋겠다 네. 하는 환자분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윤곽 주사, 비만 주사. 근데 윤곽 주사나 비만 주사는 다 마찬가지인데 지방이 많은 사람. 지방이 많은 사람은 일단 지방량을 줄이기 위해서 꼭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 막 극강의 다이어트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지방이란 거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줄어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맞는 주사들은 그 특정 부위의 지방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기 쉽도록 해주는 주사예요. 지방을 우리가 유화시킨다고 하죠. 지방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서 혈류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밖에서 지방을 더 넣고 있으면 효과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하다못해 걷기를 30분이라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지방이 빠질 때 우리 몸은 어디서 지방을 가져오고 싶을까요? 지방을 빼내기 쉬운 곳에서 가져오고 싶겠죠. 그래서 턱 밑이든 배든 마찬가지입니다. 팔뚝이든 옆구리든 뭐 러브핸들이든 그 주사를 맞은 부위의 지방이 나가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나가기 쉬운 형태일 때 내가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럼 예시로 걷기 운동 30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이어트 약이나 다이어트 주사 맞을 수 있다.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이어트 약과 다이어트 주사랑 비만 주사, 윤곽 주사는 다른 거예요.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주사는 식욕 자체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소모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윤곽 주사, 비만 주사는 비만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거고요. 그 차이를 아시고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2번, 3번 조건이 합쳐졌을 때 제일 돈값을 할 수 있겠죠. 네, 주사를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염증이 막 해서 더 부어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 붓기를 예방하려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주사 붓기를 예방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사실 이거는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그런 뻔한 말은 알고 계시겠죠? 개인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없어질 지방이 많아서 많은 지방세포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만큼 염증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사를 하고 나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죠. 지방층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부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방층이 너무 없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시술을 안 하는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피부나 근육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붓기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 염증이 많다 그런 거는 문질문질 마사지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방이 별로 없는데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은 염증을 없애는 주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근데 잘못하면 딤플, 푹 꺼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환자분이 주의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원장님 그 운동을 하시거나 약물요법을 같이 하면 네네. 주사 효과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운동과 약물요법. 그러면 다이어트 약물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좀 심하지 않나요? 다이어트 약은 부작용 심합니다. 잘못 먹으면. 친구 거 먹거나 주워 먹거나 저번에 처방받은 거 먹으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 성질이 더러워지거나 잠이 안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등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숨만 쉬어도 쓰는 에너지인데 그런 거를 건드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한 차원이 더 있으시잖아요. 성호르몬, 여성호르몬, 생리에 관련된 임신에 관련된 호르몬 그거랑 잘못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막무가내식 다이어트 약 복용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약물요법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운동이랑 병행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PT 아닙니다. 빡센 거 아니에요. 30분만 걷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병행되면서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 주사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다이어트 주사도 결국에는 인슐린과 당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작용하면서 식욕을 억제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시켜서 당을 최대한 소모시키게 하는 주사잖아요. 다이어트 관련된 약물과 주사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뺄 수 있는 그런 비만 주사, 윤곽 주사까지 적용되면 그거보다 더 나은 시도는 현재까지는 없죠.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비만 주사 놓는 일사관계 네. 이런 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이런 걸 좀 알면 좋겠다.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후배들이든 선배님들이든 사실 이 업계에 계신 분이면 비만 주사라는 걸 꼭 쓸 수밖에 없어요. 나름의 배합의 비율을 통해서 자기만의 능력과 뭔가 정보를 담아서 다르게 만드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의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뭔가 마법 같은 약은 없어요. 마법 같은 약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주사를 하는지 어떤 라인을 잡고 주사하는지가 저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3배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3배냐면 일단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 지방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돈값해야 되고요. 그래서 3배인 거고 부작용이 없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덮어놓고 시술하는데 상담실장님이랑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뭐 이거 무조건 윤곽 맞으면 된다 해가지고 맞으면 힘든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든 의사. 네, 환자든 의사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우리가 공장시계에서 일하다 보면 손을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시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되는 환자는 심지어 환자가 금융적인 지출이 좀 더 있더라도 권해주는 게 어떤가 싶네요.